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여러분들 또 퇴근하고 쉬셔야 되니까 제가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5월 12일 화요일이죠. 예, 펜 색깔 바꿨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하셔서.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 어땠나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1차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6만 8천원대 찍고 올라와 주었죠. 이 구간에는 매물이 17% 정도 몰려있는 구간이라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서 단기 매수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그 위에 이 라인 있죠. 여기도 17% 매물이 쌓여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저항대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단기 트레이딩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 잘 대응하셨을 겁니다. 고맙다고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봉 보시면 일봉 흐름 어떻습니까? 오늘 위아래 꼴이 달면서 지속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삼성전자 이 노사 갈등 때문에, 이 파업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도 타결이 안 됐죠. 1차. 그래서 지금 세종에서 2차 사후 조정에 돌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주가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밤 미국 CPI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방향을 결정할 미국 군한 소비자 물가지수 이 발표를 해주는데요. 오늘 9시 반에 저녁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미 발표된 이 중국의 4월 CPI와 PPI, 각각 CPI는 1.2%, PPI는 2.8%, 모두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겁니다. 삼성의 실적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런, 만약에 오늘 미국의 CPI 지수가 혹시라도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로 풀이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과 중국,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장비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이 희토류를 공급받기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이는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의식한 이 큰손들의 자금은 이미 움직였다는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이 큰손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외국인들인데요. 이 수급 데이터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외인들 최근 고점 나온 이후로 어땠습니까? 이 4월 7일인데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오늘까지 4일 동안 순매도를 진행을 해주고 있죠. 무려 지금 4일간 단순히 생각해도 4천만 주입니다, 여러분. 와, 4천만 주를 팔았는데 이게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이게 얼마죠?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11조 정도 되겠네요. 11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물량 누가 다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개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개인들이 얼마를 받았냐? 이 11조 중에 대략 10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은 절대 이유 없이 이렇게 매도를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총파업에 대한 30조 리스크, 그리고 이 대외 변수, 전쟁이라든지 CPI, 그리고 미중 회담까지, 외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이 단기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삼성전자 어쨌든 실적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두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오히려 매도를 할까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외국인들은 개인들과 다르게 자금 체급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인들이 500만 원을 넣고 만약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10%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얼마 손실이죠? 예, 맞습니다. 이 50만 원 손실이죠. 50만 원도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냅두면 오르겠지 하고 그냥 버티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조씩, 몇 천억씩 이렇게 움직이죠. 당장 오늘 던진 물량만 해도 2조 2천억,
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들은 단순히 뭐 3%라고 할게요. 이 정도만 하락을 하더라도 그 손실이 뭐 수백에서 수천억 단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굳이 장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리스크를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들은 절대 가만히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압도적인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미 수익 실현을 마치고 여유있게 현금을 쥐고 다시 이런 저점에서 받아먹을 타이밍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어떤가요? 막 오를 때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한단 말이죠. 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간다 라고 하고 달려들 때 이 외인들은 미리 밑에서 매집했던 물량을 고점에서 이 개인들에게 다 떠넘겨 버립니다. 실제로 고점을 향해 갈 때 외국인들은 이때 5월 7일이죠. 이때부터 비중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빨간색이 주가고요, 이 파란색이 비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려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49%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라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점 찍은 4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만약 오늘 당장이라도 미국의 이 CPI 지수가 높게 나온다? 그럼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이 매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개인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모니터링 없이 혼자 하시면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타점을 잡고 매수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이죠. 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수월하게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요즘 이 라이브 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연락이 많이 와요. 이 방송을 놓쳐서 뭐 이거 지금이라도 이만큼 올랐는데 매수해야 되냐, 혹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좀 이 방식을 바꿔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입으로 직접 떠 넣어 드릴 겁니다. 원래는 제가 방송에서만 알려드렸던 이 매수매도 타점, 이제는 제가 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단에 연락처를 띄워놨습니다. 010-2464-0491. 여기로 우리 삼성이니까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평단가가 다 다르실 겁니다. 이 평단가도 반드시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평단이 15만원이신 분이 있을 거고 뭐 30만원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평단가가 많이 낮은 분들은 이 비중을 좀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주고 그 비중을 토대로 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컨설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자분들은 평단가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저장을 따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이 맞춤명으로 평단을 계산을 해서 매수매도 타점 사인 정리해서 또 내일 장 열리잖아요. 장 열리기 전에 빠르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한테 알려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혼자가 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부도 좀 했고요.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도 남부럽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집을 준비를 했어요. 전셋집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그때 모은 돈, 평생 모은 돈 싹 다 날리고 순식간에 이 빚더미 앉았습니다. 그때는 재테크도 몰랐고 이런 주식은 아예 생각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냥 와이프 두고
도망도 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딱 이 코로나 시기였어요. 이때 어땠어요? 이때 주식 열풍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 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맘때쯤에 또 제가 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4살인데 어쨌든 그때 이제 투자라는 걸 제대로 공부를 하고 진짜 여기에 집중하려고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아들도 있고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들 몇 년씩 몇십 년씩 걸리는 거 저 딱 1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시기도 좋았고 운도 따랐죠.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때 와이프나 아들내미 없었으면 저 혼자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혼자였으면 진짜 절대 못했을 겁니다. 이 혼자라는 게 참 서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꼭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좀 손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랑 손잡고 함께 가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